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낮은 속도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는 몇 분 전에 다시 시작이 되었고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5시간 전에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685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최근 지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 부분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00여 개를 분석을 해보면 락업 물량까지 모두 합해서 평균적으로 약 530개 파이씩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은 2.3파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마이그레이션은 6,551파이까지 받은 지갑도 보입니다. 그리고 2,000파이 미만으로 받은 지갑은 전체의 93% 정도로 나오고 있고 4,000파이 미만으로 받은 지갑은 전체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에서는 파이 공식 계정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자체는 이미 몇 달 전에 공유가 된 영상이고 다시 업로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이 채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서클을 만드시고요. 본인의 레퍼럴로 주변인을 초대를 하시고 그 주변인들이 채굴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알람을 주시고 또 파일을 락업을 하시고 또 여러 파이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유틸리티 수치를 얻으시고 그리고 노드를 운영하시면 이 모든 보너스 점수가 합산이 되어서 채굴 속도를 증가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파이코어 팀이 또 하나의 엑스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오늘 파이 앱을 개발하여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암호화폐 다양한 유틸리티를 만드세요. 6천만 명 이상의 인게이지 파이오니어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경험은 필요 없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오픈 네트워크를 향해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그런 파이 업데이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11월 말쯤에 코어팀의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니콜라스와 청디아오가 직접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과연 오픈 메인넷은 언제쯤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와 그리고 KYC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생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노드 테스트 관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KYC나 마이그레이션의 그런 프로그레스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어떤 개발 사항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 파이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이 모더들과 공유가 되고 또 커뮤니티 외부로도 긍정적인 바이브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물론 오늘 현재 시간만 보자면 코인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나 제 X에서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이 분위기에서 파이는 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고 어서 빨리 파이가 오픈맨넷으로 전환이 되고 상장이 되어야 뭔가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심리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누구에게나 이런 마인드가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래 가시려면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 채널에 글들이나 이런 X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는데요. 파이는 결국 스캠인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니 뭔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는 내가 현재까지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10년 이상이 지나야 오픈 메인넷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파이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좀 불리해 보이는 경우에는 또 코인이 약세장일 때는 사라져 있다가 다른 코인 위주로 또 광고를 하고 있다가 파이에 대해서 매우 기쁜 소식이 보일 때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 커뮤니티 리더나 인플루언서들이면 파이 프로젝트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하고 있고 조금은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이 많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 파이채몰 CEO죠. 에드윈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X에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다음은 웹 3.0 산업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파이는
내년 메인넷 이후 확실히 1달러를 넘을 것이며 10달러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상위 3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것은 에드윈이 파이의 가치를 1달러로 정의를 했다라기보다는 현재 파이가 1달러가 될 수 없는 이유, 파이가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인 이유, 파이가 현재 스캠인 이유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반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러 절대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1달러는 무조건 간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많은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글의 요점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에드윈이 1달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파이체인몰 CEO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글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좀 답답한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글의 의도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또 댓글을 써놨습니다. 가격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친 강세장으로 들어서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자금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알트 시즌조차 규모가 달라지면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에드윈 당신도 우리가 그 가격을 꾸준히 지지할 수만 있다면 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한다라고 제가 글을 썼고요. 여기에 에드윈은 네 맞습니다. 저는 파이의 가격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 트윗은 파이가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파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1달러만 되어도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1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무 초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오픈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는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고요. 파이의 오픈 메인넷은 힌트가 이미 제공이 되었듯이 올해 말부터 내년 2분기 사이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해왔고 아직도 이 스탠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 범위를 좀 넓게 잡아주시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KYC 유예기간 종료 기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파이 노드 테스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YC나 마이그레이션 관련 부분을 무시를 하고 분석을 해봐도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에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억지로 빠르게 전환을 시키기 위한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잠시 언급을 했었던 점진적 오픈 메인넷의 가능성도 있다. 이 옵션을 이 시기에 맞춰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나 파이대로 초점을 조금 이동을 시킨다면 좀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일단 대부분의 계정들이 KYC나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갓 채굴된 코인 중 어느 정도 양이 회수가 되고요. 또 이 시점이 어느 정도 가계정이 많이 정리가 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채굴 관련 토크노믹스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노드 전환 관련해서도 슈퍼노드 선정 이런 부분이 남아있죠. 그리고 테스트넷2에서 현재 여러가지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정리가 될 듯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이그레이션도 1000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근접해간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코어 팀은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조금씩 연기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러니 코어팀은 정확한 데드라인을 우리에게 공유를 잘 안 해줍니다. 내부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내부적인 정보를 얻어서 영상에서 공유를 가끔씩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목표한 날짜에 비해서 실제 출시되는 업데이트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데드라인을 내년 초나 파이데이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이코어팀 같은 경우 무조건 이 파이투데이 전후로는 맞춰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니콜라스의 최근까지의 발언을 보면 이 범위가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었는데 단어 사용이나 애매한 화법까지 저도 다 분석을 해서 저도 이 가능 범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스탠스로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강세장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파이 진행 사항에는 급작스러운 변화나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줄고 업데이트 이 횟수가 줄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것은 단지 내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업데이트들과 솔루션이 존재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가 기왕 오픈 메인넷 전환을 하는 거 강세장 흐름 제대로 타고 처음에 큰 펌핑도 만들어보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픈 메인넷 출시 타이밍이나 현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려면요, 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어 팀의 성향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이 오픈 메인넷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요, 2017년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패널로 출연했던 니콜라스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해석본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당시 니콜라스는 스탠퍼드 스타트 X 엑셀러레이터의 수장으로 있었을 때 이 컨퍼런스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해에 파이라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게 되죠. 참고로 파이는 베타 버전으로는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식 출시가 2019년도이고요. 어쨌든 이 컨퍼런스는 2017년도에 개최가 되었고, 당시 니콜라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거품이 끼는 현상들, 특히나 ICO 붐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기 위해서 백서만 하나 출시를 하더라도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ICO를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당시 묻지마 투자 붐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수억 달러가 쉽게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미디어나 심지어 우버 기사분들도 이 ICO 얘기를 하고 있다, 니콜라스는 이렇게 비판을 했죠. 하지만 결국 그만큼 거품이 끼어서 상승하는 데에는 동일한 조건의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ICO를 받았을 때는 그 투자받은 가치가 5천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 거품이 하루아침에 내려앉거나 단기 악재가 발생하면요, 그 투자금의 가치는 바로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ICO라는 것은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 이런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즉 암호화폐로 받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큰 부분은 매우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니콜라스의 성향을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를 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성향보다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휘발성이 강한 부분보다는 코어적인 철학에 집중을 해서 이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스탠스를 꾸준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대화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인터뷰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관적으로 스탠스를 지켜온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니콜라스도 그렇고 청디아오도 그렇고요, 이 강세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오픈 메인넷으로 가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강세장 시기를 맞춰서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니콜라스나 청디아오가 파이의 가치를 높이거나 더 쉽게 진행을 하고 싶었다면요, 당연히 그 당시 ICO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특히 ICO 붐일 때 니콜라스는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ICO로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금을 모으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개발자들을 쓰고 개발을 빠르게 진행해보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고, 실제 내재적 가치나 유틸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는 매우 극소수라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해서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핫합니다. 12월이나 알트코인 시즌으로 전환이 되면 웬만한 알트나 밈코인, AI 코인, 별별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펌핑은 결국에 매우 짧은 시간에 다시 꺼지는 그런 펌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펌핑 또한 엑시트를 적절히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큰 수익을 거두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가 이 시즌을 이용을 해서 런칭을 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1차적인 펌핑보다는 아직은 현재 노드 테스팅이라든지 KYC와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KYC 관련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목표했던 타임라인을 하나씩 지키면서 큰 구멍 없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는데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세장이 왔을 때는 가격을 펌핑 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비 블록체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좀비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트랜잭션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유틸리티나 생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소 상장만 되면 되기에 실제 블록체인의 거래가 별로 없어도 대충 이뻐 보이는 앱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출시가 되면 펌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세장이 되면 아무도 그 블록체인에 다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사실 좀비 체인으로 남게 되어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 큰 비판도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비판도 없겠죠.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을 가져가는데 파이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이클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5년, 10년 길게 보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의 조건을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면은 큰 허점 없이 제대로 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세장의 피크 시즌에 맞춰서 출시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니콜라스와 청디아오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보시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